다니던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은 직원이 해고됐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최근 1년 동안 상사의 폭언이나 폭행, 동료들의 따돌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직장 내 왕따, 즉 따돌림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이팀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문화에 대해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직장 내 갑질, 폭력, 왕따 등의 심각한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단연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원인들이 존재한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보다 조직 문화 관점에서 선진기업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2년 구글은 완벽한 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일명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약 4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80여 개의 팀 특성을 분석해서 내린 결론은 탁월한 팀은 그들만의 집단 규범이 존재한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 규범이란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암묵적 합의와 규칙을 말하는데요. 구글 연구팀이 발견한 탁월한 팀을 만드는 핵심 규범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내가 비록 엉뚱하고 부정적이고 때론 무능한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팀에서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강한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팀원 간의 믿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일의 구조와 명확성입니다. 개개인은 일의 프로세스와 그 기대 효과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목표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이며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일의 의미입니다.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마지막으로 일의 영향력,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연구자는 심리적 안정감은 우리가 발견한 좋은 규범들의 공통된 속성이라고 표현했고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으로 요약되는 팀 문화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줄리아 로조보스키는 한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구글의 존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 즉 기발한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해치지 않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경제 경영 분야 도서에서도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직 내 갑질이나 폭력, 왕따 등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노력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구글이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 이전에 미국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MIT 대학교 심리학자들로 이루어진 합동 연구팀은 어떤 유형의 팀이 상대적으로 우월한지 판별하는 기준을 추적해봤습니다. 그 연구 결론은 훌륭한 팀에는 2가지 공통점이 어김없이 존재했다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팀원이 거의 같은 비율로 발언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팀원들의 사회적 감수성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감수성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지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치와 센스인데요. 다시 구글 이야기로 돌아와 구글은 그 이후에 수십 가지의 전력과 전술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고 그 모든 것이 2가지 일반적인 원칙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팀원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것. 두 번째는 팀원들이 서로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감정적인 면을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이 2가지 원칙을 보면 앞서 소개드린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선 팀원이 소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팀원들이 서로의 감정을 살피고 상호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나는 회의 때 발언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나? 팀 동료가 의견을 말할 때 끊거나 비난하지는 않는가? 왜 넌 말이 없냐고 핀잔을 준 적은 없는가? 남이 얘기할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또는 팀 동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는가? 팀 동료가 잘못했을 때 비난을 하거나 방관한 적은 없는가? 팀 동료의 뒷담화를 다른 팀원과 나눈 적은 없는가? 팀 동료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무시하고 지나간 적은 없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각자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설명란 링크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2가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실천해보고 팀에 맞는 규범을 만들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초이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